네,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정리하고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. 연예가 파일입니다. 네,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뭐 이번 주에 재미있는 소식 많은데 네. 열애설이 나왔어요. 배우 이동건 네. 그리고 티아라의 멤버 지연 씨. 네. 나이 차가 좀 많죠? 13살인데요. 결혼하신 커플 중에서 이한희 씨도 그렇고요.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 씨도 그렇고 예. 뭐 한 20년을 넘나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.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. 나이 차이를 좀 무색하게 하더라고요. SNS상에서 해외에서 먼저 팬들이 목격을 하고 사진을 올리고 그러면서 예. 열애설이 파다하게 퍼졌거든요.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나이 차이를, 왜냐하면 지연 씨도 좀 성숙한 느낌이 있고 이동건 씨도 30대 중반이지만 좀 동안의 느낌이 동안이시네요. 있잖아요. 네. 사진에서 보시는 모습 그대로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울린다. 연예계에 계신 분들은 좀 동안이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. 네. 근데 또 작품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있거든요. 그 특히나 이제 그 크루즈 선상에서 촬영을 한 달 이상 하면서 아무래도 그 밀폐라기보다도 무트로 나가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예. 두 사람이 선남선녀잖아요. 예. 거기다 또 연기자 선배인 이동건 씨가 막 가르쳐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열애가 싹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지면서. 이 두 사람은 열애설이 난 걸 인정을 한 거고, 네. 그렇죠. 또 네. 하나의 또 큰 열애설이 이종석 씨랑 박신혜 씨인데 네. 이분들은 좀 아니라고 친구 사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어떻게 된 건가요? 친구 사이라고 공식 입장이 나왔을 때 연예계 관계자분들이 다 더 당혹했던 케이스가, 왜냐하면 저도 끊임없이 피노키오 이후에 네. 종영 이후에 끊임없이 제보를 받았던 게 이종석 씨하고 박신혜 씨가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. 해외 일정이 있을 때 거의 동시에 나가고 있고 그곳에서 공식 일정을 하고 남는 여가 시간은 반드시 데이트를 즐긴다. 밀착 취재를 해도 될 것이다 라는 제보를 한 두 군데에서 받았고, 확인해 보셨어요? 까지 얘기를 들었었어요. 근데 제가 알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접근성이 있는 기자들도 알았겠죠. 그래서 좀 디스패치에서 이제 포착을 했는데, 여기에 대해서 이종석 씨하고 박신혜 씨 측은 친한 친구일 뿐이지 연인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연인 관계여도 참 무방할 정도로 저희들이 표현할 때 케미라고 하잖아요. 네.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저 드라마가 기자 역으로 나왔었잖아요. 그랬었죠. 네, 보도국 배경이어서 저희도 네.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네, 취재하다 맞습니다. 열애를 한 건지 뭐 연기하다 열애를 한 건지. 네. 글쎄요. 지금 친구 사이라고 하니까. 근데 이렇게 서 있을 때도 보면 닮은 듯한 구석도 있고요. 두 사람이 뭔가 좀 잘 맞으니까 연인 관계라는 오인을 받기에 충분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, 워낙에 다들 생각을 할 때 열애설이 보도가 안 날 뿐이지 연인 맞지 않아?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보도 이후에 공식 입장으로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더 저희들이 당황을 했네요. 근데 이종석 씨가 말이죠. 네. 여자친구를 쉽게 사귀는 성격이 아니다. 네. 뭐 이런 말이 있습니까? 네,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. 그리고 예. 또 이제 이종석 씨하고 같은 미용실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가끔 보기도 했었고요. 근데 예. 의외로 또 순한 면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또 주변 분들은 하시는데, 예. 여자분하고 열애설이 막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잘 안 사귀는 성격이다. 그래서 뭔가 까칠하다.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, 박신혜 씨하고는 피노키오 이후부터 줄곧 열애설에 휩싸여 있었거든요.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그 박신혜 씨가 또 효녀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. 어머님 아버지에게 그 대창집을 선물했을 정도로 네. 통 큰 효녀로 알려져 있는데, 뭔가 잘 성격적인 부분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친한 친구, 동료, 열애설까지 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예. 예. 자, 의리. 네. 뭐 의리하면 떠오르는 분들 의리. 있지 않습니까? 네. 네. 배우 김보성 씨. 네. 그런데 뭐 별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. 뭐, 네. 뭐 정보지에 뭐 이상한 루머가 나서 굉장히 강력하게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이분이 또 심지어 영화 개런티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기까지 했는데, 예. 기부했던 그 마음이 무색하게 됐다라고 해서 되게 격분을 했던 건데요. 네. 무슨 내용이냐면, 그 영화 촬영할 때 시나리오가 있고요. 대사 앞에 그 지문, 괄호 안에 그 지문 있잖아요. 태도를 어떻게 해라. 예. 네. 근데 그 사전에 그 씬이 어떤 씬이었냐면, 남편이 술이 취해서 들어가가지고 아내에게 폭행을 하는 장면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. 그 지문에 애초에 없었던 그런 액션을 남자 배우가 여배우에게 취했다는 거죠. 앞단추를 막 그냥 잡아 뜯으면서 폭행하는 장면을 연기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해당 여배우는 너무너무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고소를 하게 됐다. 이런 내용이었어요.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. 근데 그 정보지, 소위 그 찌라시라고 하는 곳에 거론됐던 분이 김보성 씨로 계속 의심의 그 눈초리를 받게 된 거예요. 본인은 금방 알거든요. 그러니까 김보성 씨 너무 놀라가지고, 이런 거는 내가 아니다. 난 절대 상관이 없다. 다른 분이 조사받은 것까지는 얘기를 들었다. 억울한 누명은 벗지만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포가 된다면
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예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슨 동영상, 음란 네. 동영상이 또 SNS에 유포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또 이시영 씨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네. 어떻게 된 건가요? 이시영 씨와 관련해서 지난 한 주 엄청 뜨거웠었던 것 같은데요. 그 내용은 그랬습니다. 저도 받아봤고요. 뭐냐면 소속사가 어떤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시영 씨가 어떤 분하고 성관계하는 영상을 약간 그 족쇄 채우는 느낌으로 소속 여배우에게 족쇄를 채우는 느낌으로 어떤 자료 같은 걸 갖고 있는 것을 확보를 했다. 그래서 이시영 씨가 그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충격 때문에 자살을 기도했다가 예. 목숨을 건졌다 이런 내용이었어요. 그래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아니 정말 그런 영상이 있는 것이냐 정말 자살 기도를 했던 것이냐 근데 일단 소속사 측에서는 요즘에는 그 톡 때문에 더 확산이 빠르잖아요. 예. SNS로. 네. 그래서 강력하게 만약 유포가 더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최초 유포자가 누군지도 밝혀낼 것이고 법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예. 뭐 지라시에 나왔던 얘기들이 사실 무근인 거죠. 그 결론을 지금 뭐 낸다면은 네. 사실 무근이고. 사실 무근으로 봐야 될 것이 예. 자금의 흐름이 이상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뭐 이규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에 큰 손이었고 무기 거래와 관련됐던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규모라면 자금의 흐름이 이상했다고 해서 뭐 내사를 네. 했다는 게 인정이 될 것 같은데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자금의 흐름을 뭐 내사를 했다 그러면 벌써 YTN에서 보도가 이미 됐었겠죠. 예. 그런 내용들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었고 또 비디오 자체도 없는 걸로 지금 확답을 지었습니다. 예. 소속사 측에서도. 참, 네, 배우들은 참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뭐 네.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 연예인의 기회이기도 그런 것 합니다. 같습니다. 또 비슷한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네. 보면 이미숙 씨가 또 고 장자연 씨의 성접대 문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벌이지 않았습니까? 네, 전 네. 소속사 대표랑 네. 결과가 나왔다면서요? 그 이미숙 씨가 결과적으로 승소를 하게 된 거죠. 전 소속사 대표의 주장은 뭐였냐면 2009년에 이미숙 씨가 자신의 소속사에서 나가면서 다른 회사에 가기 위해서 이적을 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위약금을 안 물려다 보니까 예. 후배 여배우인 장자연 씨가 자신에게 성접대를 강요를 당했고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끔 뒤에서 사주했다. 이렇게 김 대표는 주장을 했었거든요. 이미숙 씨는 절대 아니라고 반박을 했었고 그런 지루한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일단 이미숙 씨가 승소는 하게 됐습니다만 그 김 대표, 전 대표 측에서는 안 되겠다. 이건 말이 안 된다. 이건 이미숙이 잘못한 거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져서 앞으로도 정말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긴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. 예. 장자연 씨 사건이 난 지 벌써 6년이 흘렀는데 네. 그 이후에 여배우 뭐 그러게요. 성접대 문제 좀 나아졌습니까? 저희가 이제 수면 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많이 정화가 된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중고 신인이라고 그러죠. 이런 분들 가끔 인터뷰를 할 때 신인 시절에 겪었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듣잖아요. 근데 한 여배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밤에 불려 나가서 그 자리에서 술 먹는데 박수 쳐주고 같이 술도 따라준 적이 있었다. 그 다음에 그 소속사 관계자가 호텔에 키를 주면서 선택은 네 자유다라고 하면서 갔을 때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과감하게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난 택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예. 근데 그랬던 과거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연예계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정정당당하게 정말 실력이 있는 분들이 대중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지금 음지에서 정말 음지에서 그런 것이 있어야 성공한다라는 달콤한 말로 꼬드기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고요. 정말 인생 실패의 길이니까 그럼요. 지금이라도 아셔야 됩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. 예.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. 겉으로는. 예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경선 씨인가요? 네. 네, 이제 고인 되셨는데 드라마에서 자주 뵀던 저는 기억이 네, 나더라고요. 맞아요. 안타까워요. 갑자기 또 뇌경색이었나요? 네, 거기다가 예. 또 지금 드라마 촬영을 하다가 식사 이후에 나오면서 스태프들하고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유명을 달리하게 된 건데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살았는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건강 식단을 보여주기도 해서 건강에 예.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크게 막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감초 연기로
대로 특히 그 요즘에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은 요정컴미라는 어린이 프로를 2000년대 초반에 보셨을 텐데 그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많이 쌓았고요. 특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그 농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예. 나이 드신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배우거든요. 네. 생전에 굉장히 이쁜 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형수술을 잘못해서 우울증까지 걸렸던 일을 고백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좀 부침이 있었던 여배우인데요. 그날 촬영 당일날도 속이 안 좋다, 체한 것 같다라고 한 선배에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니까 건강의 적신호에 대해서 스스로 좀 캐치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. 또 잠시 눈을 떴을 때,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잠시 눈을 떴을 때도 대사를 외우더랍니다.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느냐고 예. 현장을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. 연기자분들이나 이제 가수분들 제가 항상 보면 병마와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봤을 때 그 현실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또 직전에도 선행도 하셔서 또 네. 화제가 되더라고요. 이분의 지인분들한테 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소식을 듣고 서로 막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. 너무너무 선행도 많이 했었고 주변이 안타까운 거를 잘 못 보는 성격이었다고 그래요. 근데 항상 보면은 마지막에 병마와 싸우면서도 현장에 대한 갈증을 많이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는 현장에 대한 열망 같은 걸 조금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나. 항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더라고요. 네, 안타깝습니다. 네, 명복을 네. 빌어야 됩니다. 예. 네. 이번에 말이죠. 그 외국 영화 배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네. 미션 임파서블,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영화인데 네. 톰 크루즈 이야기를 해볼까요? 네. 딸을 만나기 위해서 종교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네. 좀 종교가 특이하죠? 특이하죠. 예.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이지 않아요. 미국에서는 뭐 면세 특권을 가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톰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에서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. 네, 오히려 이 톰 크루즈 때문에 이 종교가 알려지기도 했잖아요. 네, 그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. 그 종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톰 크루즈를 밀어줘서 세계적인 스타의 명성을 오랜 세월 장수 스타로 누리고 있는 것이다. 이런 이면의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SF 작가가 50년대에 창시를 한 종교인데요. 전 세계 8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. 윤회 사상을 믿기도 하고요. 예. 이 정신적인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8단계의 그런 어떤 과학적인 거, 심령적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예. 초능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. 뭐 그런 희한한 그 약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는 그런 종교인데 뭐 교리에 대해서 맞고 아니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다만 면세 특권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은 맞나 봅니다. 근데 탐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 때문에 니콜 키드먼하고도 헤어졌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. 네. 또 지금 딸의 엄마 케이티 홈즈하고도 그 사이언톨로지식으로 결혼했다가 이혼할 때도 뭐 탈교를 하고 여러 가지 좀 잡음 과정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딸의 그 발레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학교에 생활하는 거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교에서 이미 이혼한 그 아내의 딸이기 때문에 예. 못 보게 하고 교회의 적으로 보기 때문에 탐 크루즈는 굉장히 갈등하고 번민을 하다가 결국은 종교를 버리기로 했다. 라는 게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살아보면 종교에 대한 신념이 그렇게 쉽게 가족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. 좀 지켜봐야 될 게 미션 임파서블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그러는 게 아니냐는 그런 설들도 있거든요. 좀 장기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네.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짚어봤는데요.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였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